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지난번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 흔히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상식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또는 주식 투자자들이 볼 때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논리로 한국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무도 걱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똑같은 논리고 근데 숫자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는 거를 조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GDP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국밥집 예를 들었죠. 미국의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밥집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밥을 100그릇 팔다가 지금은 99그릇밖에 못 팔아요. 그릇 수가 줄어들었죠. 이걸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은 그릇 수가 줄어든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만약에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한다면 100그릇에서 99그릇밖에 못 팔았다라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인데, 근데 매출액은 100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국밥의 가격을, 한 그릇의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전체 국밥의 그릇 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매출액은 증가했고 국밥집 사장님의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그 사장님의 매출액과 이익을 잡는 게 아니고 국밥의 그릇 수를 잡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실 때 차라리 GDP 성장률 안 보는 게 더 좋다. 미국의 경제가 어떻다라고 GDP 성장률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미국 S&P 500 기업들의 매출액이 지난 분기에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실적 시즌에 계속 발표가 되죠.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실적이 1분기가 끝나고 나면 보통 4월 9일 정도부터 해서 4월 말쯤 되면 웬만한 큰 기업들의 실적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제가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을 작년 2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흔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9%였다라고 합니다. 소비는 지난 1년 동안에 4.1%가 증가했고요. 투자는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2.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4.7% 증가하고 수입이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은 2.9%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역시 국밥집 사례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옆에 요약한 표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를 흔히 이제 YOY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년 대비해서 2.9% 성장을 했고, 근데 수출과 수입이 각각 4.7,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출은 GDP에 플러스 시키고요. 수입은 빼줍니다. 그래서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만 GDP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수입에는 이제 공제라고 표현을 해놨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 혹시 하셨습니까?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매달 1일에 통관 기준 무역 수지,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고, 수입이 몇 퍼센트 증가했고, 이런 걸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통관 기준에서 무역 수출과 수입을 쭉 보면, 지난 4월, 5월, 6월, 2분기에 작년 4월, 5월, 6월에 비해서 수출은 12.9% 증가했고요. 수입은 23.1% 증가했습니다. 근데 GDP에는
물론 뭐 항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 통관 기준 수출 수입하고 GDP에서 이야기하는 수출 수입은 달라요. 다르긴 합니다만 대충 비슷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수출이 12.9%가 아니고 4.7%밖에 증가 안 했다고 합니다. 수입은 23.1%가 아니고 1.7%밖에 증가 안 했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관 기준 수출 수입은 달러화로 표시한 화폐 금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GDP는 실질 GDP잖아요. 국밥집의 매출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국밥의 그릇수를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이 화폐 금액으로 늘어난 것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빼줍니다. 그래야지 국밥의 그릇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수출이 금액이 아니고 뭐 국밥을 팔았다고 한다면 국밥을 100그릇 팔던 걸 4그릇 더 팔았다. 4.7그릇 더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근데 국밥을 파는데 뭐 콩나물도 수입해오고 뭐 이것저것 뭐 재료 들어가는, 국밥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겠죠? 수입해야 되겠죠? 수입은 금액으로는 23% 증가했지만 콩나물의 킬로그램 수, 그 다음에 뭐 두부의 킬로그램 수, 뭐 그 다음에 쌀의 킬로그램 수는 1.7%밖에 증가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입은 1.7%밖에 증가 안 했고 수출은 4.7%. 보면 수출 금액에서 수출 실질 성장률까지 나오는 데는 12.9에서 4.7로 떨어지는데 수입은 23.1에서 1.7로 확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수입 때는 원유나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출은 여기서 이렇게 빼줬고요. 물가 상승률만큼을 빼준 거죠. 수입은 여기서 물가가 요만큼이다. 물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확 빼줬습니다. 그래서 수출 4.7% 증가, 수입 1.7% 증가, 전체 GDP 성장률 2.9% 증가라고 나옵니다. 틀린 데 없습니다. 제가 실질 GDP 성장률을 잘못 계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계산이 됐겠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맞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면 그만큼 뭔가 돈을 벌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 GDP 성장률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밥집 사장님 입장에서 매출액이 얼마 늘어났고 이익이 얼마 늘어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밥이 몇 그릇 더 나갔느냐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한 건 맞아요. 열심히 일한 건 맞은 게 콩나물 원래 국밥 한 그릇 만들 때 콩나물 100g 더 사야지 국밥 한 그릇 나오는데 콩나물은 90g만 사서 국밥 한 그릇이 더 나왔거든요. 열심히 일한 건 맞습니다. 거기다 국밥도 4.7%나 더 만들었대잖아요. 열심히 일한 건 맞고 국밥 그릇수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콩나물 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국밥 가격은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파는 국밥 가격은 얼마 못 올랐습니다. 그 전체 내가 국밥 만든다고 수입해온 금액은 23% 늘어났는데 국밥 매출은 12.9% 늘어났습니다. 손해봤겠죠. 손해봤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반영을 하면 GDP 성장률 2분기 플러스 2.9%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몇 %냐? 제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우리 경제를 이야기 안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질 GDP 성장률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비슷한 사례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19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생기기 직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펀더멘털 튼튼하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데 외국인들이 투기적으로 자꾸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막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95년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경제연구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연구 뭐 전망, 제가 경제 전망을 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쳐다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고 저렇게 대충 봤겠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저도 경제 지표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지고 왜 자꾸 환율은 저렇게 올라가지? 외국인들은 왜 자꾸 파는 걸까? 정말 외국인들이 투기적으로 한국에 뭔가 감정이 상해서 저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에 빠지는 걸 봤죠. 그리고 경제 지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속들이 그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교과서에서 보고 뭐 대충 그러려니 하고 봐왔던 것인데 대충 그렇게 본 것이 이게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질 정도로 외환 위기에 빠질 정도로 오르고 있었다라는 깊은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알 수 있었던 길이 있었을까? 왜 몰랐을까?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경제 데이터를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단가가 하나하나의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이 망한다고 가격이 폭락한 게 아니고 생산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산의 혁명적인 변화,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낮추면서도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물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었죠. 근데 가격은 물량 증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GDP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었냐면 반도체 개수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도체 100개 생산하다가 200개 생산하면 성장률이 100%, 2배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죠. 경제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GDP 통계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량으로 따집니다. 국밥 많이 팔면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그릇 팔 때마다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도 경제는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 돈을 버냐, 적자 내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기업이 반도체 많이 찍었다, 국밥 많이 찍었다, 그릇수, 반도체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주식은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냐라는 화폐 단위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 좀 안다고, 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좀 안다고 그 GDP 통계만 보고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펀더멘탈이 진짜 튼튼한데 저 사람들이 너무 투기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GDP 통계는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1953년에 유엔이 정한 GDP 계산 방식을 썼어요. 96년, 97년에는. 이게 이제 유엔이 정한 SNA라고 하는 건데 국민계정, 내셔널 어카운트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1953년 버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문제를 80년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GDP 통계를 계산하면 그냥 이건 잘못 계산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미국은 이 GDP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쇄 가중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체인드 달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 미국은 바꾸고 유엔도 1993년 SNA라고 해서 이게 기술 혁신이 빠른 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옛날처럼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숫자만 계산해서 GDP 성장률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권고를 1993 SNA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가격은 5년에 한 번씩 계산하고, 왜냐하면 가격까지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고
통계 계산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가격은 5년 만에 한번 계산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거의 제로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반도체 개수가 몇 개 더 만들었나? 이것만 계산하고 이걸로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매출액은 저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GDP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1993 SNL을 우리나라는 2008년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변화가 있으면 그거를 GDP가 옛날처럼 5년씩 이렇게 시차를 두고 5년 후에나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빨리 반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한 분기 만에 따라갑니다. 가격이 바뀌잖아요. 이런 식의 가격이 바뀌면 한 분기 만에 따라가서 미국의 실질 GDP는 크게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 옵니다. 근데 우리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이 1993 SNL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여전히 1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면 그 가격이 바뀐 걸 1년 정도 지나서야 GDP 통계가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격이 크게 바뀌어버리면 실질 GDP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괴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예전에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최대 5년까지도 그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데 지금은 1년 정도면 괴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차가 1년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GDP 통계를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질 GDP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 이걸 미국 방식으로 GDP 계산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한국이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은 별로 못 올라가고 한국이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은 크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면 다들 비슷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깡띠용 효과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든 것의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먼저 올라가고 어떤 건 나중에 올라가더라. 아니 뭐 생활비는 다 올라갔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차가 있거든요. 이 시차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1996년, 97년은 어땠느냐? 그때는 글로벌하게 디플레이션의 초기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생산하는,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수출하는 제조업 물건들이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다른 거는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만큼이 GDP, 실질 GDP 통계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가격이 못 올라가고 수입하는 것만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만큼이 GDP에서 역시 과대 계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왜 저렇게 올라갔느냐?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주식을 많이 팔고 했느냐? 1996년, 97년처럼 우리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투기적인 세력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때의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GDP를 제가 결코 실질 GDP가 잘못 계산되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 계산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상식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상대 가격 체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실질 GDP를 우리의 상식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